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나의 중드 떡기 장군가족 소망자. 서왕부의 셋째 딸 심금. 그녀는 첩인 어머니 아래에서 태어나 잠을 샜다는 것이 특기인 소녀입니다. 어느 날 서왕부 둘째 딸의 혼인을 명하는 황제의 교지가 떨어지고 이상한 소문에 초수명과 혼인하기 싫은 둘째 딸은 그와의 혼사를 거부하는데, 둘째 딸 모녀가 엄마를 괴롭히는 모습을 본 심금은 엄마를 위해 둘째 대신 그와의 혼사를 수락합니다. 혼례를 위해 가던 심금. 그녀의 마차가 초수명 호위대의 보호 아래 이동하던 중 응족의 공격을 받게 되고, 심금은 싸움을 피해 숨어 있다 그 자리에 버려지는데, 걸어서 초수명의 집까지 간 그녀는 소문만 무성하던 그와 대면하며 이들의 선결혼 후연회가 시작됩니다. 악마장군 초수명. 그의 혼인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3번이나 혼인했지만 세 부인이 다 첩자였기에 이번 혼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심금은 죽은 척하는 약을 삼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가둬두면 어느새 금방 나와버려 그를 당황시키기도 하지만 도망갈 의지가 없어 보이는 탓에 초수명은 그녀가 하는 행동들을 의아해합니다. 파랑야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파고 있는 초수명은 심금을 데리고 파랑야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그녀는 특기를 이용해 문을 열며 함께 비밀의 공간으로 들어가지만 함정 또 함정입니다. 둘은 곳곳에 있는 함정들을 피해가며 파랑야 죽음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나오는 데 성공하고, 심금을 보호하려던 초수명은 부상을 입습니다. 그에게 약을 발라주던 심금은 초수명 등에 있는 많은 상처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어느샌가 그를 좋아하게 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그에게 고백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고백을 들은 그는 그녀에게 이혼장을 날립니다.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심금은 군영으로가 그의 군대에 자원 입대하고, 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사로서의 모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그녀 때문에 불편해진 수하들은 초수명 눈치 보기 바빠집니다. 군영에 남겠다 고집 부리는 심금과 군영에서 그녀를 내보내려는 초수명. 술을 마신 심금은 초수명에게 꼬장을 부리며 속을 내비치지만 그는 끝까지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그의 생일을 챙기려던 심금은 군기를 어지럽히고 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초수명과 대치하다 스스로 군영을 나갑니다. 초수명과 황제를 이간질하려는 대신들 때문에 황제는 금위군 통령 소숙을 군영으로 보내고, 소숙과의 친분으로 심금이 감군으로 임명되어 군영으로 부임하는데, 계속 자신을 무시하는 초수명 때문에 심금은 그에게 대결을 제안합니다.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가 답답한 심금. 초수명 역시 고집 부리는 그녀가 답답한 마음에 군영을 떠나고, 장군의 부재가 장기간 지속되게 할 수 없는 감군 심금은 그에게 군영으로 돌아올 것을 부탁합니다. 군영으로 돌아온 초수명은 소숙과 심금의 관계가 신경 쓰이고, 초수명에 대해 조사를 하다 군법을 어긴 소숙은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심금은 소숙을 살리기 위해 초수명이 준 사면패를 사용합니다. 결국 소숙과 심금 때문에 질투가 터진 초수명은 그녀에게 막말을 해 상처를 주고, 이 때문에 그녀는 혼자 군영을 떠나는데, 떠난 그녀를 미친 듯이 찾아다니던 그는 그녀와의 추억이 있는 풀숲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모습을 드러내는 심금. 그녀는 이제서야 그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응족 두령 딸 마야공주와 초수명의 화친 사건, 구공주와 시위의 반대를 무릅쓴 도망 사건, 응족 타러우와 후터의 복수 사건을 차례로 겪긴 하지만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점점 커지고, 초수명은 자신을 모함한 관리들 때문에 수도로 들어오는데, 그와 함께 돌아와 친정에 간 심금은 여전히 그녀에게 날을 세우는 둘째와 넷째 때문에 곤란한 일들을 겪지만 든든한 초수명이 있어 그녀들의 괴롭힘을 이겨냅니다.
포목점을 연 심금. 맞은편 포목점 주인이 어린 시절 친구 오양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둘은 다시 우정을 쌓고, 수원이 오양남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초수명은 둘 사이를 반대하는데, 심금이 둘 사이를 찬성하며 초수명에게 맞서자 그는 자신의 집에서 그녀를 쫓아내는 실수를 범합니다. 친정에 혼자 돌아온 그녀를 보고 염장 지르는 둘째 언니. 둘째의 심보 때문에 싸움이 붙은 자매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넘어진 심금은 유산의 위기를 맞습니다. 심금의 임신을 알게 된 초수명은 가진 노력 끝에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데 성공하고, 초수명이 변방을 지키기 위해 군영으로 복귀한 사이 심금을 질투한 둘째는 황제에게 그녀를 모함해 모든 가족을 곤경에 빠지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군영에서 급하게 돌아온 초수명은 측근들의 도움으로 감옥에 있는 심금을 탈옥시켜 그녀를 외지마을에 숨기고, 황제를 배신하는 것처럼 가장해 영모를 꾸민 자들을 소탕하는 공을 세우지만 황제는 그를 다시 잡아들이라는 교지를 내립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팔왕야를 다시 만난 초수명과 수원. 그들이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사이 모든 대화를 들은 심금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초수명에게 실망하고, 황제의 교지 때문에 지명수배가 붙은 초수명은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 팔왕야와 함께 어렵게 궁으로 들어가 황제를 만나는 데 성공하지만, 팔왕야 때와 똑같은 폭발사고가 일어나며 또다시 궁에 화재가 납니다. 모든 사건의 주동자인 사도대인을 잡은 초수명. 그를 죽이려던 순간 심금이 납치되었음을 알게 되고 갇힌 그녀를 찾아다니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밀실에 갇혀있는 심금. 그녀는 차오르는 모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그녀를 구하려던 초수명도 함께 밀실에 빠지며 둘은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서로를 보호하려 애씁니다. 졸고 있는 시나리오 작가 심금 앞에 나타난 조연출 초수명. 시나리오 주인공 이름을 오이택에서 초수명으로 바꾸는 작가. 장군가적 소낭자 리뷰였습니다.